15번까지 해도 꽤 많이 하는 양이기는 할 텐데 일단 그렇게 봅시다. 뭐 동네 학원 선생님이 뭐 이번 시험은 어땠나 저땠나 뭐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뭐고든 수능이든 여러분들이 보고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냥 평상시에 보던 거랑 별로 다르지 않다는 느낌밖에 없거든.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근데 거기에 한 줄이 더 있느냐, 개념이 하나가 더 들어갔냐의 차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케이. 오늘 모르겠어.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5번 일단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15번 목표로 해보도록 하고 나머지 뒤쪽 구간에 대한 범위들은 뭐 열심히 뭐 1타 강사든 2타 강사든 다 열심히들 막 올려주고 있어. 유튜브 보셔도 되고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근데 일단은 요거 하는 거 바탕으로 진행한 다음에 돌아오는 목요일은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수특 모드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수특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정우 같은 경우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얘기하시면 쌤이 좀 더 보충해서 정리는 해주도록 할게. 알겠지? 일단 기준은 그렇게 수능 특강으로 들어가고 레벨 1, 레벨 2 일단 기준으로 들어갈 거고 두 개 형태 하는 거 보면은 모의고사 조금 더 연습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딱 보면은 이해될 거야 무슨 말 하는지. 다음 주에 목요일날 한 번 더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뭐 이견 없는 문제들이 나왔고요. 뭐 그렇게까지 힘든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15번에서 좀 이따 사용할 방식 중에 하나인데 4번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2대입, 2대입 했지? 그치? 근데 15번에서는 안 했다는 느낌들이 좀 강하게 든다는 거. 고배미용법 정리하는 것들 뭐 어렵지 않았고요. 로그에 대한 정의해주는 문제였습니다. 세연이 이거 맞았니? 7번 질문했던 거 그거 똑같지? 그치? 인테그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쌤이 자꾸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한글을 읽고 한글에서 지시하는 대로 똑같이 그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됐었지 않냐는 거예요. 둘러싸인 부분이 나오면 뭐 하기로 했어? 1번 교점을 먼저 구해준다. 그럼 2번 그걸 바탕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주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세 번째 뭐 해주면 된다? 정적분 진행해주면 된다 라는 거 됐죠?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필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괜찮아. 알겠지? 왜냐면은 시험을 봤잖아. 그치? 우리도 시험을 보고서 항상 풀이를 들어가지만 그래도 진짜 시험은 더 집중을 더 많이 하잖아.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만 들으셔도 돼. 물론 필기 하셔도 당연히 상관은 없지만. 알겠지? 그래서 너무 강박을 갖지는 않으셔도 괜찮고 그냥 좀 약간 시험 끝난 다음에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뒤풀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 바탕으로 전혀 변하지 않고 움직였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1번 이걸 외웠냐 2번 외운 걸 바탕으로 똑같이 실행을 했느냐 그게 정답을 맞아떨어지게 했느냐까지야. 근데 세 번째는 솔직히 내가 인증을 해놓은 상태인데 의심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만 지키자는 거야. 1번 지시사항을 제대로 외웠느냐 2번 그대로 했느냐. 오케이? 지켰으면은 전혀 문제될 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8번 각의 변환 형태였고 각의 변환 형태는 뭐 2분의 파이가 홀수계 짝수계 이거를 따져가는 방식도 있었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생각을 하자.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로 정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문제 코사인 세타가 4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거에다가 사인 제곱이 4분의 1 코사인인 걸 대입해서 정리해주면은 뭐 손쉽게 풀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9번도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 먼저 등장했었어야 되고 자 그리고 10번입니다. 내가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삼각함수랑 로그는 절대 어렵게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22번도 지수잖아.
결국은 아이디어 싸움인 거는 맞는데 어쨌건 간에 자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지수, 로그, 삼각함수는 일단 지수 로그 부분에서는 1번 무조건 y는 x 대칭 역함수 관계를 사용을 하는지, 뭐 삼각함수 문제에서 굳이 1번을 따지자면 가계 변환을 사용하는지 정도겠지. 연산을 좀 더 속일 수 있는 딱 이 두 가지 정도를 좀 나눠둬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싹 다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점으로. 점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x 좌표와 y 좌표. 좌표를 가지고서 점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다? 직접 x, y 자리에 대입을 해서.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맞죠? 됐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는 b까지 구했어? b까지는 c를 못 구했지. c가 얘가 y축에서 만나는 점이 아니라 y는 2가 y축에서 만나는 점이라서 얘가 그냥 0,2야. 자, 근데 봐봐 해볼게요. 일단 뭐 그래프 그리는 건 반대는 아닌데 한번 문제 봐봐. 여기서 하는 동안도 자꾸 눈이 문제 쪽으로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 내 바람은. 알겠지? 계속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양수 K에 대해서 니치 2인 로그 x 빼기 K라는 식이니까 x는 K라고 하는 선을 기준으로 있는 그래프가 있겠고, 이때 x축과 만나는 점 A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K 플러스 1,0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일단은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누가 이때 y는 2라고 하는 선이 맞지? 곡선 y는 미치인 로그 x 빼기 k와 만나는 점을, 그럼 교점이니까 우리는 둘을 연립을 해주면 되겠고, 2는 미치인 로그 x 빼기 k를 만족을 하겠고, x 빼기 k가 4를 만족을 하니까 x가 k 플러스 4를 만족을 하겠지. 그래서 주어진 b점이 뭐가 돼? b점은 k 플러스 4,2가 나왔다. 됐지? 근데 봐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흐름을 좀 쫓아가 보면, 이때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인데 얘가 y축과 안 만나잖아. 그치? 근데 C라고 나와 있잖아. 더 뜯어봤어야 돼. 더 뜯어봤어야 돼. 근데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y는 2가 얘랑 만나는 점은 B, y축과 만나는 점은 C니까 점 C가 여기라고. 됐죠?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왔었어야 돼. 뭔 일이 있어도 여기까지 왔었어야 된다. 그때 누구랑? AC랑 누구? AB가 길이가 어떻대? 같대. 그럼 이거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이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우리 뭐 해야 돼?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뭐 해야 돼? 수선의 발 내려줘야지. 맞지?
왜? 그게 얘랑 얘의 어디일 테니까? 딱 중간일 테니까. 둘의 중점일 테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K 플러스 1의 2배가 K 플러스 4를 만족을 한다. 됐어요? 그래서 만족하는 K 값이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K 값이 2니까 점들이 모두 다 오픈이 됐죠? 3,0 여기는 6,2 여기는 0,2 삼각형의 넓이 손쉽게 구해줄 수 있겠지. 됐어요? 어려워? 맞았습니까? 맞았습니까? 여기부터 이제 조금씩 털리기 시작하는데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그래야 버티거든. 그래야 계속 읽거든. 저번에 시간 주고서 더 하라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랑 다를 바가 없어. 근데 넘어가서 왜 15번을 풀고 있냐? 이거 못 풀어가지고 깨게 되고 있는데. 10번은 요 정도였습니다. 정우 11번 맞았습니까? 2번인데 왜 2번이야? 왜 2번이야? 왜 디귿이 틀린데? 계산을 했는데 37이 아닌 다른 값이 나왔어? 다른 값이 나왔어? 다른 값이 나와서 아니라고. 아니 다른 값이 나왔으면 계산이 어쨌건 간에 틀린 거니까 실제 정답이 5번이니까 다른 값이 나왔어? 움직인 거리인데 그냥 정적분만 한 거 아니야? 그걸 대답을 해봐. 그냥 정적분으로 끝냈어? 지현이 몇 번이야? 지현이도 2번이야? 자 일단 해봅시다. 자 긴장하십시오. 지금부터 15번까지 다 못해도 괜찮아. 뭐 2개만 해도 괜찮아. 알겠지? 근데 그래도 시험 보고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본 다음에 뭔가를 또 했을 때 그 힘이 있어. 뭐야? 이 시험 보고 탈락하고 뭐 이거 다와다 뭐 준우승이 뭐 너무 잘하는 거지만 가가지고 막 뭐야 털리고 막 이랬잖아. 이런 거 대회 같은 거 나갔다 오잖아.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게 뭔가 성장해 있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막 긴장을 막 엄청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수능 때 긴장해서 뭐 하는 거야? 그때 성장해서 뭐 할 건데? 뭐 재수 볼 거야? 삼수할 거야? 요즘 시대에? 자, 갑시다. 자, 잘 들어. 11, 12 조금 욕심부리면 13까지는 갔으면 좋겠거든 최소. 근데 내가 맨날 강조했던 건 일단 12까지지. 그리고 나는 충분히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12번까지는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가 확 보여. 응? 그게 딱 보인다는 거야. 11번은 무슨 문제입니까? VT가 나온 속도 문제지. 속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1번 속도가 나면 뭐 해줘라? 그래프 그려주자. 그리고 두 번째 아니지. 넓이는 뭐다? 이동 거리다. 됐지? 그래서 이동 거리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야? 위쪽에 있으면은 앞으로 이동을 한 거고 아래쪽에 있으면 뒤로 이동했다고 해석을 해주면 되지. 그리고 세 번째 뭐야? 문제 초입에 가면은 t가 0일 때의 출발 위치가 명확하게 제시가 될 겁니다. 오케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써놓고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 푸는 사람이 어디냐? 정 그래프 그렸어? 근데 지현이 푼 거에서는 난 느껴지는 느낌이 그래프는 그렸는데 그래프를 좀 약간 못 쓴 느낌? 그리고 그래프가 너무 커. 그러니까 큰 걸 꼭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아닌데 특징만 도드라지면 되거든. 잘 들어봐. 잘 들어봐. 그래프가 한 번에 특징이 도드라지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은 가장 좋은 방식은 여러 번을 그려봐야 돼.
똑같은 그림을 만약에 봐봐. 쌤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일단 현재 VT가 3t제곱 마 24t 더하기 36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됐지? 자, 잘 봐. 그러면은 x축과의 교점이 2와 6이니까 일단 2와 6인 거 그리고 y축 0에다가 그렸어.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주어진 문제가 어쨌건 0초, 1초, 3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봤을 때 2, 여기가 1, 좀 더 중간이니까 여기가 4, 뭐 위치는 괜찮은데 여기가 지금 비워져 있는 게 이렇게 해서 그리기가 조금 힘들잖아. 다시 그려. 어차피 기준이 되는 거에서 필요한 건 여기가 2고 6이가 됐을 때 둘러싸인 상태 아니야? 특징이 도드라질 수 있도록 다시 그려주면 되잖아. 응? 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풀자고. 이만큼 어디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만큼 어디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간 얘기를 이런 식으로 했잖아 지금. 그죠? 자, 기억으로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원하는 게 뭐래? 시각 t가 1일 때의 점피의 위치래. 일단은 3번을 통해 11번 처음에 t가 0일 때 원점에 출발한다 라고 했으니까 t가 1일 때는 0이 2와 0의 중간 여기부터 출발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럼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요만큼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3 묶고 하자.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2tt라고 진행할 수 있겠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3 추가로 3분의 1 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더하기 12t 0부터 1까지가 되겠고, 계산을 한 게 3분의 1 플러스 8이 되니까 계산한 결과가 몇이 된다? 2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5만큼 간 거야. 자, 니은 조건입니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어떤 테마에서 얘기를 한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무슨 뜻이다? 속도가 잘 대답했습니다. 0일 때. 근데 속도가 0일 때를 확인을 했는데 속도가 0인 게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 2초가 6초니까 된 거 확인이 됐죠. 됐지? 그리고 세 번째. t가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했습니다.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여기가 2, 6이면 중간이 4일 것이고 가운데 여기가 3인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빨간색 부분만큼은 앞으로 갔겠고 파란색 부분만큼은 뒤로 갔을 거라는 거. 여기까지 됐죠? 그럼 그거 그대로 똑같이 정리해 주시면은 정리해보자고. 그럼 앞으로 간 건 얼마큼 간 거야?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3 묶고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2dt만큼 앞으로 갔겠고. 됐지? 됐지? 여기까지? 그리고 뒤로는 이만큼 갔잖아. 어떻게?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근데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지. 왜냐면은 여기를 정분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음수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3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2dt 계산을 한 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뒤로 간 만큼도 더해줄 수 있겠지. 됐어요? 식 똑같이 세웠어? 네. 식 똑같이 세운 거 말이야.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다음에 신경 써야 돼 이거. 식 똑같이 세웠어? 지금 똑같이 세웠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연산 틀리게 하면. 솔직히 얘기를 하면. 오케이? 이대로 정리하시면 되고 다르게 푼 거 없지? 맞지? 우리는 이 문제들을 꽤 많이 만나보고 있잖아. 숙달 시켜서 연습해서 끝내면 될 일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종료할게요. 자, 12번인데 네, 이거 내가
뭐 몇 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약간의 경고가 뭐냐면은 이 네모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문제는 그냥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네모 칸 치우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이 문제를 푸는데 푸는 방법에 힌트를 준 거야. 응? 딱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봐봐요. 이미 12번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 사실 그게 뭐야? 얘 봤을 때 뭐가 떠올라야 돼? 다시 물어볼게. 시그마가 나왔지. 시그마는 푸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 1번 하나하나 나열해라. 이건 뒤쪽에 20번에서도 열심히들 나열을 했더라고. 그래도 2번 두 번째 뭘까? SN-SN-1 그리고 3번 시그마 K 공식이 시그마 K제곱 공식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서 시그마의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뭐를 채택을 할 거다? 바로 이 SM-SM-를 채택을 할 겁니다. 지현이 SM-SM- 쓰는 거는 봤어? 못 봤어? 근데 봐봐, 맨날 하던 얘기는 건 맞지? 이것도 맞지? 그러니까 나 잘했는데 니네 못했다고 막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그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애들이야. 어차피 변하지 않아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 빼기 1까지 얘를 뺐대잖아.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됐어요? 그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주어진 문제에서는. 자, 그럼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플러스 1분의 AK의 계산 결과가 그대로 N제곱 더하기 N이었고, 여기서 아래에 있는 이 친구를 뺐으니까 누구?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 플러스 1분의 AK인 N 빼기 1의 완전제곱 더하기 N-1을 빼준 거니까 N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지. 그럼 그대로 얘에서 얘 빼주면 뭐가 돼? n제곱이 소거가 되면서 n 빼기 n 마이너스 n이니까 계산 결과 정리가 뭐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일반항 bn 플러스 1분의 an의 계산 결과를 2n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들리지? SM-SM-1도 강조를 했고 그 부분을 사용한 거에서 파생해서 공부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연결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했어? 잘했어. 정리는 여기까지 한 게 일단은 근데 쌤이 묻고 싶은 거는 이거야. 봐봐, 다시 얘기할게. 얘를 보고 SM-SM-1이 떠올랐을까?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니네가 생각을 해봐. 이 문제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네모칸 문제가 절대 만만한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들은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추지도 못하면서 네모칸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할만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아? 왜냐면 약간의 힌트가 더 있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게 아니야. 접근 자체를 다르게 해. 그냥 얘를 푸는 문제여야 돼. 얘가 주관식으로 나와도 똑같이 풀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얘가 풀려. 오케이? 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정우도 지금 얘기를 하잖아. 여기까지는 했는데요. 끼워 맞춰가지고 정리해서 잘했어. 근데
근데 그렇게 하고 올라와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뭐인지를 풀러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야. 쌤이 더 얘기를 해볼게. 봐봐. 잘 봐. 지금 정우가 여기까지 왔다고 했잖아. 근데 궁금한 게 문제에서 뭐야?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n분의 an을 원한대. 맞지? 우리 수열의 기본적인 풀이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하나하나 나열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나열하면 뭐야? A1 플러스 2분의 A2 플러스 3분의 A3 플러스 4분의 A4 플러스 5분의 A5 아니야? 어려운 얘기 아니지. 그치? 근데 주어진 문제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 첫 번째 항이 3이라며. 그럼 첫 번째 항 3 여기다가 집어넣어볼까? 그럼 어떻게 돼? A1 나누기 B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근데 첫 번째 항이 3이라며. 됐어요? 그러면 이 항을 통해 B1 플러스 2가 1이 2분의 3이고 B1 첫 번째 항이 뭐인 걸 확인할 수 있어. 2분의 1이야. 됐어요? 됐어요까지? 2 한번 집어넣어볼까? 그럼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B2 플러스 1분의 A2가 4래. 근데 두 번째 항이 10이라며. 그럼 4 넘기고 B2 플러스 1 넘어오면 B2 플러스 1이 뭐인 걸 볼 수 있어? 2분의 5니까 넘어가면 B2가 몇이야? 2분의 3이래. 근데 주어진 문제에 BN이 뭐래? 등비수열이라며. 그럼 공비가 뭐인 거야? 공비가 3인 거야. 그럼 세 번째 항은 뭐인 거야? 2분의 9인 거야. 네 번째 항은 뭔 거야? 2분의 27인 거고 다섯 번째 항은 뭔 거야? 2분의 81인 거야. 이거 구해서 뭐 할 거야? 여기 남은 데다가 3, 4, 5만 넣으면은 3, 4, 5번째가 나오잖아. 그걸 구한 거잖아. 뒷얘기가 더 쉽지 않아? 왜냐면 니네 익숙한 그냥 쭉 이어서 나가는 종류인 거잖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래 걸리게 된다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한 이해는 조금씩 하는 시기가 됐거든. 그러니까 SM-SM-1을 한 번에 눈치를 못 챘더라도 어쨌건 간에 뭐 그렇게 진행해가지고 왔어. 그럼 더 진행했었으면은 충분히 답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거야. 13, 14, 15 여기에다가 내가 희망을 걸진 않았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풀었을걸? 열심히. 시험지 못 봤지만. 그지? 왜 풀고 있는 거야 거기? 12번도 다 망해를 못 쳤어.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한 거야. 실제로 대부분들이 풀리진 않는데 방학 기간 동안 12월부터 12월 중순이지만 12월, 1월, 2월, 3월 뭐 포함해가지고 한 3, 4달 동안 모의고사 문제들만 열심히 풀었을 거 아니야. 중간에 수능 특강을 풀더라도 비슷한 포민들이 이런 느낌인 겁니다. 물론 출제 의도는 그거랑 조금 다르게 방금 얘기한 거에서 공비가 3이 나왔고 그러면은 여기 앞에 값이 2였으니까 BN의 값이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인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나왔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BN을 2분의 1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정의를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대입해서 n분의 an을 정의할 수 있겠지. 그대로 곱해주면은 등비수열에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됐어? 근데 뭐 꼴랑 5개 푸는데 돌려봤어도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13번까지 맞으셨어야 돼. 왜 13번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13번 자체가 그냥 독해에서 원하는 게 있고 그냥 그 독해로 그냥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특별한 기술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접선 열심히 해놓은 거잖아. 그렇지 않아? 접선. 그렇지? 그거 똑같이 진행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쌤이 한글만 읽어볼게. 자, 그리고 여기서 봐봐. 내가 얘기하는 한글만 읽어준다는 것은
내가 한 번 더 확인해서 틀리지 않아야 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만 읽어서 필요한 무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자, 그럼 한글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여기까지 일단 잘라줄 수 있겠지? 됐지? 그럼 뭐 해주는 거야? 접점이 주어진 상태죠. y는 x세제곱 빼기 4x 제곱 더하기 6x 빼기 8에서 접점의 x좌표가 1일 때의 이 친구니까 도함수 바로 구해볼까? 3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기울기가 바로 뭐가 나와? 1이 나오네. 직선 바로 정리하자. y는 x 빼기 6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구했습니까? 구했어? 안 구한 것 같아. 지민이 너 아까 얘기했고 봐봐. 우리가 맨날 연습한 게 독해로 문제를 풀자고 얘기한 거잖아. 아, 남은 번호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첫 줄도 그러니까 뭐 꼭 정한테만 꼭 집어서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에서 읽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방금 전 문제였던 12번에서 시그마가 나온 걸 SM-SM-로 이해한다 라는 문제 말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읽고 푸는 건데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 이걸 못했대. 첫 줄도 안 읽은 거야. 첫 줄도 안 읽은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맨날 뭐라고 해? 아, 저 읽었는데요. 저 읽었어요. 근데 읽어준다는 게 그러니까 TV 보는 거랑 그러니까 TV를 볼 때 모르겠어. 영어를 내가 뭐 정확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TV를 본다라고 하는 거랑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에 나는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거는 얘네들은 약간 막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쭉 그냥 약간 즐기듯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읽다가 안 되면 다시 읽기도 하지 않아? 그리고 읽은 걸 한 번 더 곱씹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왜 한 번 읽고서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쌤이 항상 1학년 때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제일 수학 독해하는데 멍청하지. 함수에 대하여 무슨 밑줄 쫙 하면서 끝에까지 딱 읽어. 그럼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뭐야? 다시 첫 번째 줄 다시 읽어.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이것까지 못 온 거는 좀 많이 큽니다. 다시 이어가 볼게요. 이때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q라고 한다. 즉 q는 뭐야? p와 같은 교점인데 그 교점 중에 하나인 1,-5가 아니라는 거야. 됐어요? 즉 주어진 문제는 3차 함수에서 x값이 1인 지점에서의 접선을 구했는데 그 접점이 아닌 다른 점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3차 식과 얘의 교점을 우선 구해주자. 그럼 교점 구했더니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6x 빼기 8이 x 빼기 6이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좌변으로 넘겼더니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까지 이해돼야 돼. 그런데 y는 x 빼기 6이라는 직선은 주어진 3차 함수에서의 x값이 1인 점에서의 접선이었잖아. 그러니까 둘을 연립을 해주면 x값이 1인 이 둘을 연립해준 방정식은 x값이 1인 중근을 갖는다는 거 항상. 됐을까요? 됐을까? 네, 뭐 돼? 그럼 간단해. 그러면 봐봐. 이게 이해가 안 됐으면은 이걸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지금 이 방정식이 y는 x 빼기 6과 3차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 세운 건 맞지? 맞지? 그럼 이거 고체 방정식 풀면 돼. x에다가 1 대입했더니 1 빼기 4 더하기 5 빼기 0 되는 거 맞지?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뭘로 인수분해가 돼? x 빼기 1. 조립제법 쓰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나왔고 인수분해 한 번 더 되네. 올려서 정리했더니 뭐가 돼? x 빼기 1의 완전제곱 x 더하기 2 x 빼기 2는 0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 상태 또한 아니었던 거야. x값이 1일 때 이 접선 기준으로 다른 데서 만나는 이 점의 x좌표는 2였던 거야. 지원이 2 나왔어? 이거 왜 틀렸니? 2 나왔어? 다른 게 마이너스 2 나왔어 혹시? 몇 나왔대? 에이. 근데 지원아 너 여기에서 이미 이 식이 x 빼기 1의 완전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건 이해했었을까? 그럼 이거 상수가 1이니까 여기 상수 맞추려면 무조건 x 빼기 2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만 나왔어 못했는데 다시 해봐야 되고 알겠죠? 그럼 x값이 2인 거 나왔으니까 q점을 구할 수 있겠지. 이 그래프 위에 점 2 콤마 몇이야? 계산을 해봤더니 4, 4, 16, 6, 2, 10이니까 2 콤마 몇이야? 8 4, 4, 16, 6, 2, 12 2 콤마 마사라는 걸 볼 수 있겠네. 점 q가 그럼 도함수에다가 뭐 해줘야 돼 이제 또 점 Q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농담 아니라 이거 외부의 점이 안 들어있잖아. 그치? 외부의 점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외부의 점 이하의 문제들은 그냥 이걸로 싹 다 해결돼. 이걸로 싹 다 해결돼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대로 x에다가 2 대입하면 뭐가 돼? 2는 4 여기 12 8이 16 더하기 6이니까 마사니까 더해주면은 이 기울기가 2가 된대. 그럼 직선이 어떻게 됐어? y는 2x 빼기 8인 거 확인이 됐고 y절편 마팔인 상태의 기울기 2인칭이니까 x절편 4가 되겠고 삼각형의 넓이는 8, 4, 32 나눠주면은 넓이는 16이 된다. 자, 얘가 우리 최근에 했던 문제랑 좀 많이 비슷했어서 여기가 아니었나? 모고 문제였나? 그냥? 뭐 문제였던 것 같아. 그냥 모고 문제였나? 이럴 수가 있어? 나는 그래서 당연히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형태랑 매우 좀 약간 유사했는데 아까도 얘기를 하잖아. 삼각함수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응? 근데 진입장벽을 자꾸 낮추려면은 조그만 힌트라도 쓰고 다시 두드려 봐야 돼. 최소 봐봐. 두 상수 A, B에 대해서 0부터 2파이까지 구간에 대해서 0부터 파이까지는 나와 있잖아 fx가. 그럼 뭘 먼저 그려줘야 돼 일단 3sin x라고 했으니까 일단 3sin x는 먼저 하나 그려주자. 여기가 파이고 여기 2분의 파이일 때 여기 y 값이 3이니까 이렇게. 아니 최소 이건 그려야지. 이건 그렸어? 이거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나하나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뭔지 알아? 몰라도 그려야 한다는 거야. 뭐가 있어? A 코사인 X 더하기 B가 있잖아. 기본적인 코사인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중간이 파이고 여기 끄트머리가 2파이라고 했을 때 어차피 구간에서 나눠지는 것은 파이와 2파이의 사이라고 했으니까 빨간색 라인의 그래프만 완성이 되겠지 당연히. 그치? 얘를 어떻게 했대? A배를 시켰대. 그러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막 커졌겠지. 혹은 뒤집히면서 커졌을 수도 있겠지.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 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B만큼 움직였다며. 그럼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했을 거 아니야. 그럼 파이까지가 여기니까 이 파이를 한 여기 정도로 기준을 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모양이든 노란색 모양이든 간에 얘가 위아래로 움직인 거라면 그려봐. 여기 일단은 체크하고서 그래프가 2분의 3파일 때 쭉 올라가서 정리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쳐보자. 그냥 아무렇게나 그릴 거야.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응? 근데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누구? fx는 f의 t를 이것도 마찬가지.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럴 수 있어.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럼 쪼개보고 다시 보고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거야. 좀 더 오바 못하면은 우리 익숙한 이차함수 그래프를 적용이라도 해보라는 거야. 평상시에 연습이 안 됐는데 어떡해.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14번을 풀려고 하는 거니까 잠깐만. 자, 그럼 봐봐요. 방정식 형태를 조금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y는 fx랑 y는 ft와의 교점이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그래도 쪼개놓은 친구는 이것만 들으면 될 거 아니야. y는 fx가 이건 줄 모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어떻게 된대? y는 ft. 무슨 뜻이야? 아, 요거 쓸게. 몇 번 썼었어. x 값이 t인 fx 위의 점의 y 좌표를 지나는 x축과 평행인 선입니다. 다시 말해볼게. x값이 t인 fx 위의 점에 y좌표를 지나는 x축과 평행한 선이라고. 쌤이 여기다 그래프를 간단하게 하나만 그려볼게. t가 여기야. t가 여기야. 그럼 y는 ft는 뭐야? 이 선인 거야. t가 여기야. 그럼 y는 ft는 이 선인 거야. t가 여기야. 그럼 y는 ft는 이 선인 거야.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t가 어딘지 모르는 거야. t가 어쨌건 0과 2파이 사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오케이? 그럼 만약에 t를 0이라고 잡고 t1을 0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요건 이해됐다는 전제하에. 그럼 y는 ft가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가로선이 되는 거야. 얘는 y의 ft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런데
잘 봐. 결국은 그 y는 t1과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이 딱 여기 보이는 대로 4분의 7파이가 되고 싶다는 거거든 지금. 교점의 x좌표의 합이. 그런데 교점이 여기도 발생하지만 이 그림상에서는 여기도 발생했고 여기도 발생한 상황이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대표 문제에서 열심히 했던 거 뭐가 나와? 대칭성이 나와. 여기가 T1일 때 여기가 T1, 2야. 그럼 얘네 둘의 합은 뭐와 같아?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니까 얘네 둘의 합이 일단 몇이야? 파인 거야 일단. 됐지? 일단 파이가 나온 거야. 그리고 이 가로선이 쭉 가면서 교점이 한 개는 더 발생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그때 그 교점 x좌표 T13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T3라고 치면 나중에 좀 힘들까봐 그냥 이렇게 잡을게. 근데 합이 몇이 되고 싶다고 했어? 4분의 7파이라며. 근데 여기 둘의 합이 파이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T13이 뭐면 돼? 4분의 3파이면 되겠네. 근데 그게 말이 돼? 여기가 파이를 넘어갔잖아. 그치?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 노란 선이 중간 어디를 가더라도 교점 둘의 합은 무조건 뭐겠어? 파이겠지. 근데 나머지 교점이 오른쪽에서 발생을 하면은 지금 만족하는 게 안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가운데 선이 만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자, 근데 봐봐. 그럼 만약에 y는 ft2가 t2라는 점이 만약에 여기라면 그럼 여기면 0이 하나가 발생을 하겠지. 됐어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나온 결과값이 몇이면 되면 돼? 교점이 여기는 지금 발생 안 하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서 교점이 발생을 하는 거고 둘의 합이 4분의 7이었으면 좋겠다며. 그러니까 얘가 몇이면 되는 거야? 얘가 4분의 7파이면 되는 거야. 얘가. 그럼 둘의 합 y는 ft2라고 하는 이 친구와의 교점이 두 개가 발생을 했고 둘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완성이 되잖아. 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쌤 그러면 위쪽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여기가 4분의 7파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4분의 7파이를 썼잖아. 여기도 하나가 발생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발생했으니까 의미가 없겠지. 그러니까 한쪽만 갖다 써야 되고 일단 요 얘기만 킵을 하자. 그럼 내려오는 구간들은 어때? 같은 맥락인 거야. 방금 한 거랑. 그럼 남은 데가 하나 더 있어. 바로 뭐야? 유사. 중간이 몇이에요? 2분의 파이, 즉 4분의 2파이인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럼 여기서의 교점이 몇이면 되는 거야? 4분의 5파이면 됐던 거야.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로 체크하고 있는 이 4개의 지점이니까 그래서 만족하는 t의 개수가 딱 4개가 나왔던 거야. 그런데 야 여기가 4분의 7파인데 여기가 4분의 5파이면 이상하지 않아? 그래프가 반대로 왔었던 거야. 여기가 그냥 4분의 5파이였던 거고 여기가 4분의 7파이였던 거. (14번) 문제 내가 바랬던 곳은 쌤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회계를 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에 저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꾸 4점짜리 문제도 조각조각 내와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조각에 한 조각이든 두 조각이든 간에 설명을 해줄 거야. 그게 필요해. 내가 바라는 건 여기까지였다니까. 물론 설명은 더 하지. 근데 이게 당장 오늘 한 번에 할 거였으면 옛날에 됐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6월달이 될지 7월달이 될지 9월달이 될지 몰라. 진짜 농담 아니라 10월 말이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걸 당기기 위해 노력을 하려면 다 조각조각 내는 거야.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필기해준 형태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아까도 봐봐, 속도 문제 나온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까 잘 써놨잖아. 근데 그대로 못하잖아. 그러니까 쌤이 할 얘기가 있잖아. 할 줄 아는 건, 네가 알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걸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처럼 4점짜리라고 끝나고 나서 얘기야.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오셨어야 하지 않는 거지.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시현이 평상시에 잘 하던 것들이 조금 이번에 좀 아쉬웠다는 느낌이 들어. 나는 15번 이거 쉬웠거든. 우리 평상시 연습했던 거대로라면 쉬워. 솔직히 얘기해서 정우랑 서현이는 아직 이 15번에 대한 연습은 안 돼 있으니까 힘든 것도 맞기는 한데 자, 연습하셔야 돼. 이거는 풀필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나랑 똑같아야 돼. 절대 달라질 이유가 없어. 내가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짓을 뭐라고 얘기를 해? y는 x세제곱 ax제곱 bx 더하기 c. 물론 ab가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해야 되겠지만 난 절대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그치? 근데 본인이 할 건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이런 거라도 쓰는 거야. 뭐라도 쓰라고 백지 상태는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싫으면 그렇게 좋아. 그런데 다른 거 쓸 게 분명히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뭐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면 일단 그래프의 개형은 그려주기로 했지. 맞죠? 맞지? 이거 하기로 했던 거 맞지?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으면 뭐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으면 뭐 하기로 했어? 그래프 그리기로 했던 거 맞지? 이것도 맞지? 근데 전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렸는데 이건 뭘 그릴 수가 없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fx의 그래프의 개혁을 안다고 fx에 대한 식을 정리를 했다고 해서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못 그리잖아. 근데 아래줄을 봤더니 뭐가 보여? 미분 가능하다고 해. 무슨 뜻이야? 0대 0 대 1 같다. 미분 0 대 0 대 1 같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조건 0 대 0 대 1으로 가볼까? 위쪽은 그냥 0이 됐죠? 그치? 그럼 아래쪽은 정리한 게 뭐가 돼? f의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 조건 한 번 더 가볼까요? 시간 생략합시다. f 프라임 0이 나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그럼 x 값이 0일 때 0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x를 인수로 갖는다. 그런데 f 프라임이 0이 0이야? 합쳐서 무슨 뜻이다? x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즉 fx는 어떻게 생겼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상수값을 갖는 형태로 생겼다. 됐나요? 조금 시간 절약은 할게요. 연산하는 시간을. 그럼 그 상태 그대로 gx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클 때 기준으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4제곱 빼기 px의 세제곱 빼기 ax 제곱 0보다 클 때 얘는 4분의 1 x의 세제곱 더하기 4분의 p 빼기 b의 x의 제곱꼴이 만들어집니다. 정문 썼으니까 지울게요. 또한 g'x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주어진 도함수가 마이너스 x 인수분해 한 것까지 쓰도록 합시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도 도함수가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어야 하지 않냐. 물론 이제 아까 fx를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p로 정의를 했지만 그것까지 욕심내는 건 아니고 문자가 달라도 어쨌건 간에 식정리는 왔었어야 하지 않냐는 거야. 뭐 많이 들었던 얘기인 건 맞지? 그러니까 이질감이 느껴지는 느낌은 없지. 근데 그걸 못 뽑아내는 거 아니냐는 거야. 자, 그때 gx는 마이너스 27 많은 거 닳도록 하고 있죠.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뭐야? y는 마이너스 27과 gx 나눠져 있으면 그리기로 했잖아. 그럼 나눠서 그려보자. 좌표평면 기준으로 y는 마이너스 27이라는 선이 있대. 얘랑 교점이 몇 개래? 딱 두 개. 두 개래, 두 개. 그치? 그런데 빨간색 봐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생기지. 몇 번 구부러질지 몰라. 하지만 왼쪽 하단으로는 내려가는 건 확실하니까 무조건 교점은 적어도 하나 발생하는 거 맞지? 맞지? 적어도 하나 발생은 해. 무조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보여요? 여기 x제곱으로 묶어지지. 그치? 아래쪽도 x제곱으로 묶어지지. 무슨 뜻이야? x값이 0일 때 그 값을 갖는다. 왼쪽 오른쪽이 다 0일 때가 0,0을 지났는데 제곱을 갖잖아. 그러니까 도함수도 0이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이렇게 지나든 간에 이렇게 지나든 간에 갈 거 아니야. 그럼 행복 회로를 돌려보자. 어차피 y는 마이너스 27과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라며.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면 되겠지. 연속적이진 않겠지만. 봐봐. 틀렸어. 이 그림 아니야. 근데 이 그림을 그려야 틀린 걸 알지. 그 부분을 점검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쫓아가는 거야. 뭐래? 포함관계 뭐야? gx가 마이너스 27 y는 마이너스 27과 만나는 점은 무조건 어떻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래. 이게 맞아 지금 이게? 이게 안 맞지. 안 맞는 거 맞지? 근데 이쪽은 내려가긴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내려가? 이렇게 가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 맞는데 그럼 여기가 안 되잖아. 어떻게 내려가? 3중분을 가지면서 올라가면 돼. 마이너스 27을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만 그 값은 갖지 않는 상태로 그래프로 노란색 방향으로 진행을 하자.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x가 0보다 클 때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잖아. 그럼 오른쪽 상단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교점 하나는 발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왜냐면 봐봐. 여기서 마이너스 27과 이렇게 올라가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게 됐는데 들렸다 가면 안 되나요? 이건 4차함수를 넘어가잖아. 이걸 한번 그려봐야 된다는 거야. 많이 그려봐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7 기준으로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게 찍히고 0일 때 내려왔다가 끝에는 올라가야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서 한 점에서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해석하면서 계속 티키타카 왔다 갔다 했었어야 돼요. 원래는 더 건드렸어야 돼. x에다가 뭘 넣어보기도 하고 안 되는구나 되는구나 그걸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근데 얘기를 하지만 완벽하게 15번을 푸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응? 너희가 그러니까 쌤 이 얘기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 게 만약에 시험 중에
계속 읽고 치대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그렸어. 근데 결론을 못 냈어. 그 친구는 높은 확률로 12번까지는 다 맞아. 이걸 여기까지 버텨준 친구가 12번을 그걸 못 비빌 수 없어. 그러니까 그 효과를 바라고 싶은 거야. 계속 똑같은 연습이야. 일단 12번까지. 응? 딱 그 정도 라인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얘기를 하지만 뭐 솔직히 계속 잔소리야. 3학년들은 어쨌건 간에 이제 올해까지 보고 이제 슬슬 떠날 애들인데 어쨌건 간에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내주기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쌤은 솔직히 아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여러분이 하면서 바래야 되는 일들이 더 중요하더라고. 바뀌어. 근데 진짜 바뀐다니까. 예전에 한 번씩 얘기하잖아. 아직도 기억나. 12시에 수업이 끝났는데 질문하느라 1시 반에 가는 거야. 그 교육청 그 시간도 넘어. 그러니까 그 뭔가 불안하니까 서서 하는 거야. 강의실에서 하면은 그게 불법이니까 난 그런 거 좀 칼같이 지키려고 하거든 사실. 그러니까 서서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누가 오지는 않나. 실제로 교육청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친구는 문과였는데 충대 갔거든 어제가. 그때 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5개월인가 4개월 해가지고 4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 9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9월 정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진짜 열심히 했어.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하고 진짜 막 미친듯이 막 공부만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막 보고 하지는 않았었는데 보통 그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보면은 나도 지금도 얘기를 하잖아. 이 친구가 지금 10년이 넘은 친구인데 응? 근데 본인도 그걸 원동력 삼아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정말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았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시간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며칠 남았어 지금? 한 220일 남지 않았어? 한 그 정도 남았지? 그지? 100은 늦어. 아직은 할만해. 100이 한 번 더 있잖아. 그지?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자, 뭐고 뒤쪽은 더 진행은 따로 하지는 않도록 하고, 어차피 계속 이 연습이야. 이해는 되지 무슨 말 하는지. 계속 이 연습을 할 뿐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겠습니다.